안녕하세요. 차순행의 차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름 용정, 겨울 보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그만치 용정차를 그러니까 청차 계열, 녹차 계열을 많이 마시고, 겨울에는 발효차, 홍차라든지 보이차, 그리고 오룡차 같은 그런 철관음 같은 차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차를 마시다 보면 몸에 어떤 게 좋다, 뭐 어떤 차를 마시면 어떤 거에 몸에 이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차가 건강 기호 음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약처럼 어떤 특정 부분이 막 좋아지거나 보해주는 그러한 음료는 아닙니다. 시중에 보면 세간에서 도는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차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차는 그 나름으로의 약성은 갖고 있는데 그 주된 약성이 해독작용입니다. 독성을 해독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이게 어떤 특정 부분을 강화시키거나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밥을 먹으면 곡독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육식에서 오는 그런 몸에 그 독소가 있습니다. 그런 독소들을 우리 몸에서 해독해주고 분해시켜주는 것이 차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마시는 방법에도 어떤 곳에서는 청명 이전, 그러니까 명전이 나오는 시기죠. 그러한 시기, 또 고구 이후, 그러니까 고구 때 우전이 나오는 시기죠. 그런 차들을 새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의 지역에서는 녹차나 명전, 우전, 세작, 이러한 어떤 좋은 양질의 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러한 시기에 차입을 채취해서 맛을 보아도 그 맛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품종에 따라서, 차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그렇고, 어떤 때는 그 지역색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차는. 그렇다 보니까 오룡이나 이러한 차들은 10월 정도에 추차라고 해서 이 차잎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차잎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우려서 마시고 차잎을 바라보다 보면 차잎이 굉장히 쇠하고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차잎을 갖고서 차를 만들었을까, 이른 시기에. 그러면 그 시기에 이런 차를 냈다라는 거는 그 차나무가 완전히 나무 자체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헌을 접하다 보니까 거의 10월 정도, 추차라고 해서 오룡 계열들은 10월 달에 차 잎을 채취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차 향이 깊고 맛이 이렇게 선명하다고, 이렇게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전이나 명전 이런 것들은 맛은 곱고 약한 반면 향과 그 맛의 깊이가 더 이렇게 여리면서도 은은히 깊죠. 그렇지만 강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오룡이나 철간음 이런 부분들은 주로 차엽의 채취 시기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잎은 일창이기를 갖다가 선호하는 반면에 오룡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하나에 구슬처럼 두 개가 말려 있는, 그러니까 일목이주의 어떤 차의 모양을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보이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숙병이 어떤 분들은 숙병이 요즘에 낫다, 천병이 낫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이차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는 명때 진가락이라는 사람이 운남 쪽으로 대거 명조에서 실각한 그 세력들이 청주에 밀려서 운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쪽에 안착해 살게 됐는데 중원에서 즐기던 차를 그쪽에서도 즐겨보고 싶은데 차 나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관모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고수인 거죠. 굉장히 큰 거목인 거죠. 그래서 차 나무를 이렇게 벤에서 잎을 채취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 잎을 채취해서 차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떫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게는 좀 많은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안한 것이 그것을 살짝 쪄서 압제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거를 보이차,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이차의 모태죠. 맹이나 맥납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방상나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차들이 처음에는 그 우리가 가을이 오기 전에 이 땡감을 소금물에 우려서 떫은 맛을 제하고 탄닌이 이 수용성에서 유용성으로 변화시켜서 먹듯이 차잎의 그 떫은 맛을 시간 속에서 후발효함으로 해서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이제 먹기 좋은 정도까지 이렇게 탄닌의 맛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탄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급속히 이렇게 감해주고 그리고 몸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 주는 것은 차의 기본적인 고유의 성분입니다. 효능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부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함께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만병통치약이나 아니면 모든 거에 다 이롭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명차들을 갖다가 할 때 뭐 어느 시기에 땄냐, 그리고 뭐 잎이 얼마나냐, 그리고 잎이 또 어떻게 법제를 했냐 이런 거를 넘어서 명차의 기준이 일단은 차를 우려냈을 때 바닥에 찌꺼기들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차를 우려냈을 때 그 빛이 약간 밝은 빛을 띠는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갖다가 제일 중요한 것, 향이나 이런 맛이 너무 강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차들을 명차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명차라고 해도 관리나 보관 상태에 의해서 가루가 생겼거나 부스러기들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스러기도 많고 우려냈을 때 찌꺼기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명차는 첫 번째 특징이 차를 우려냈을 때 찌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걸름망을 쓸 이유도 없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걸름망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가라앉혀서 수구에 가라앉혀서 그걸 마셨었는데, 그 수구에 가라앉혀도 밑바닥에 바닥에 가라앉는 그런 찌꺼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명차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차를 이렇게 우리기 전에 쳐다보면 노랗게 타거나 아니면은 말려야 될 부분이 덜 말려서 이렇게 거친 모습이 없습니다. 모양이 고르고, 그다음에 차의 향이 일정하고 빛깔이 일정하고, 이 동그라진 모양과 그 차가 갖고 있는 모양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잔불스리가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명차의 조건에서 한 번쯤 계속
각인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차를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